이제 그 서버 설정이나 이런 거는 다 했으니까 이제 그 로그인 처리를 할 거예요. 로그인 처리를 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멤버 폴더 만드는 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요. JSP 만듭니다. 아직까지 JSP 하고 있죠. 서블릿 아니고요. 그래서 로그인. 소문자로 좀 써주세요. 로그인. 그 대문자로 쓰면 좋긴 한데 클래스가 얘가 대문자로 JSP 자체가 대문자로 만들어지니까 그 JSP도 대문자로 맨 앞자 쓰면 써도 좋긴 해요. 그냥 근데 저는 파일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소문자로 보통 쓰게 됩니다. 로그인 폼이죠. 폼. 로그인 폼. 해당이 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화면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폼이라고 써주시고요. 되셨죠? 엔터 치세요. 엔터 쳐서 진행을 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지금 하시는 거는 로그인 폼이니까 로그인 폼이라고 이제 타이틀 적어 넣으시고요. 자, div 한 개 잡아주시고요. 컨테이너 클래스 이꼬르 컨테이너라고 써주시고요. 네, 이렇게 잡아주세요. 컨테이너 잡아주시고 컨테이너 할 때는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니까 보드에 뭐 리스트나 아니면 뷰 보여주는 거에다가 이제 컨테이너를 쓰는 여기 네 가지 웹 라이브러리 복사 하시고 이제 로그인 폼.jsp 슬래시 헤드 위로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한 개 웹 라이브러리 등록을 해주세요. 이래야지 이제 컨테이너가 먹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나중에는 요거는 이제 한 번만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한 번만 등록하고 쓸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오늘은 사용하실 거고요. 리스트.jsp는 이제 빠이빠이 한번 할게요. 여기다가 지금 이제 로그인 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H2 태그 정도를 만드시고, 여기다 로그인 폼이라고 써볼게요. 예, 이거는 컨트롤 F11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지금 이제 JSP, @JSP 서버에다가 스타트 되고 있는데, 할 거다 피니시 눌러주시면, 지금 이제 로그인 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시고요. 자, 여기까지 잘 나옵니다. 자, 로그인 폼에 해당되는 것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폼 태그를 만드시고요. 폼 태그를 만듭니다. 액션은 이제 로그인 처리한다. 로그인.jsp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메소드 하시고 겟 방식이 아니라 포스트 방식으로 넘기셔야 되고요. 바디 쪽에다가 넘겨야 되는 거죠. 넘기셔야 되고요. 데이터 받는 거 한 개당 div 한 개를 만든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써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그 div 입력받는 거 한 개당 div 한 개씩 만듭니다. div 한 개인데 이제 클래스가 있죠. 클래스가 입력하는 단위입니다. 그 단체입니다. 그래서 폼-그룹이라고 쓴다. 그룹.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CSS의 부트스트랩 클래스는 못 외우더라도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하고 계시면 소스 짤 때 되게 편하세요. 가서 복사 붙여넣기 안 해도 되고, 그죠? 이해되시죠? 네,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게 라벨이죠. 라벨 이렇게 필요하시고요. 그 아이디 입력을 하시라고 아이디 입력을 해주세요. 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인데 얘가 포를 이용해서 뭐 얘가 아이디가 이렇게 그 아이디가 아이디인 것을 얘랑 연결돼 있어요 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풋 태그 사용하시는 거죠. 인풋 태그 딴 것도 중요한데 네임이 중요하다고. 타입은 텍스트고요. 아이디 이렇게 쓰시고 얘는 데이터 넘어갈 때 사용합니다. 데이터를 화면단에서 컨트롤할 때는 아이디나 클래스 같은 거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아이디라고 넣어주세요. 얘 꼭 써야 돼요. required 얘 꼭 써야 되고요. required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빼도 되죠. 소스가 너무 길다 싶으면은 required 쓰는 것보다 그냥 required 쓰셔도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얘 반드시 입력해야 되고요. 패턴 같은 거 한 개 만들어서 패턴은 이제 시작합니다. 끝납니다. 사이에 점. 지금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그 영문자만 쓰도록 할까요? 영문자하고 숫자 써도 될까요? 영문자 숫자. 예. 언더바이 쓰기 할까요? 뭐 쓰고 싶은 거를 여기다 쓰시면 돼요.
소문자 A부터 그 대문자 G까지, 소문자 G까지 쓸 수 있고요. 대문자 A부터 대문자 G까지. 이건 연속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된 데이터는 대시로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도 쓸 수 있어요. 숫자도 쓸 수 있어요. 라는 얘기는 0부터 9까지. 0이 앞쪽에 있고요. 9가 뒤에 있어요. 코드상. 0부터 9까지. 이렇게 쓸 수 있으시고요. 요게 눈에 보기 편하니까 이렇게 쓰신 거고요. 사실은 이제 정규 표현식을 보시면 구글링에서 이제 정규 표현식 저렇게 쓰면 이제 눈에 확 들어오죠. 정규 표현식의 위키백과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밑으로 내려보시면요, 저희가 영문자 요렇게 요걸 쓴 거거든요. 아스키 코드로 이용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영숫자를 쓰도록 하자. 되셨나요? 쓰도록 하자 라고 썼는데, 이때는 이제 표식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죠?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쓸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길게는 안 쓰겠죠? 이게 오히려 더 이렇게 보이시고요. 얘는 알파벳과 넘버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이 약자로. 이해되시죠? 써놔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작성을 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언더바도 쓸 수 있어요. 언더바도 쓸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죠. 언더바까지 하면 이제 역시 역슬래시 W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되셨죠? 알파벳 가능해요. 역슬래시 A 알파벳. 숫자, 이게 플러스 숫자 이렇게 역슬래시 A 역슬래시 D 쓰시면 요거 플러스 요거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대괄호고 대거 사이에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제 아까 역슬래시 A, 역슬래시 D 이렇게 쓰셔가지고 요 대괄호 사이에다가 쓰시고요. 그 아이디는 뭐 3개 이상, 3자 이상, 4자 이상, 3자 이상 쓰고 이제 20자 이내로 작성을 해주세요. 이렇게 패턴을 만드시면 되죠. 지난번에 입력할 때 3자 이상으로 썼던 것 같은데, 예, 왜냐면 쓰기 귀찮아서 보통 4자 이상 이렇게 쓰는데, 4자 쓰는 것도 되게 귀찮더라고요. 테스팅 할 때 3자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몇 바이트부터 이렇게 쓸 것인지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디를 입력하자 라고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이디 됐으니까 비밀번호 하셔야 되겠죠? 비밀번호. 홈택에 div 쓰시고요. 비밀번호는 여기다가 비밀번호 입력하시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아이디 아니고 pw입니다.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걸 다 pw로 바꾸시면 되겠죠? 이렇게 pw 바꾸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pw는 아무거나 쓸 수 있어요. 비밀번호는 4자 이상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3자 이상 썼나? 비밀번호는 아무거나 쓸 수 있으니까 점 쓰시면 됩니다. 점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4자 이상. 엔터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를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엔터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점이라고 하면, 점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점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문자에 해당이 되는데, 모든 문자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쓰시게 되고요. 제가 이제 쓸 때에, 그냥 점을 써야 돼요. 특수문자 그냥 점을 찍어야 돼요.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여기 앞에 특수기호 한 개 붙이면 될 텐데, 이게 잡겠네. 이쪽에는 안 나와 있네요. 여기 있네요. 점인데, 얘는 메타데이터라서 이거 아니고, 역슬래시 점이니까 여기 안 보이네요. 날짜 같은 거 쓸 때 중간에 점이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점이 이게 모든 문자를 대신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역슬래시였던 것 같은데, 나머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는 4자 이상, 20자 이내로 작성해야 되고, 이런 거를 그냥 이제 막 치다 보면은 계속 칠 수 있으니까 맥스, 랭스 이렇게 지정해서 20자까지만 가능해요. 이렇게 지정을 하면 치다가 더 이상 입력이 안 되죠. 맥스 랭스까지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넘기려면 버튼이 한 개 있어야 됩니다. 버튼 이렇게 쓰시고요. 로그인 이렇게 해서
버튼을 이용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 폼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폼이 나오는 거죠. 폼이 나오는데 지금 이 뭔가가 적용이 안 됐어요. 그죠? 예. 적용이 안 된 이유는 폼 컨트롤을 안 썼어요. 네임에다가 클래스를 지정을 해야, 아니 인풋에다가 클래스를 지정을 해야 얘가 이제 클래스 지정을 해야 이제 디자인이 생긴다. 폼 컨트롤이라고. 폼 다시 컨트롤 이 정도는 암기를 하시라고 하시겠죠? 암기해서 좀 써주세요. 예. 인풋 태그에다가 그냥 이제 쓰시면 되고 디자인이 안 생깁니다. 디자인이 안 생기니까 인풋 태그에다가 이렇게 폼 컨트롤이라고 저장을 해서 집어넣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죠. 네, 인풋 태그 디자인이 잘 생겼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버튼으로 만들어 주세요. 클래스 이꼬로 뭐 쓰시고요. btn 버튼인데 뭐 btn 다시 디폴트 제가 디폴트만 써서 디폴트는 암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거는 이제 암기가 힘들어 가지고 쓰다가 찾아봐야 돼요. 잘 안 되면. 네. 자,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로그인 버튼도 이제 좀 달라 보이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고요. 그냥 누르면 여기 이제 입력해야 된다고, 이제 몇 자 입력해야 된다고 이제 패턴과 이런 것이 이제 맞게 되는 거죠. 막아서 실제적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로그인 폼을 만들고요. 로그인 폼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만든 것을 가지고 이게 너무 이쪽에 보면은 이제 왼쪽에 너무 와 있고 가운데다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이러면은 그리드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리드. 디자인 중에서 그리드를 사용하시면 이게 너무 크잖아요. 이게 로그인 하기에는. 그럼 이제 로그인 폼으로 쓴 것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12로 나눠서 한 요 정도 오게 하고 싶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요게 한 4등분 하면 되겠네요. 4등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정도 오게 하고 싶다. 이해되시죠? 네?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4, 여기는 8, 여기 4 더하면 16인데요. 4면 3이네. 4가 아니라 3이네. 3, 6, 3 더하면 12 됐죠? 이렇게 해서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드로 나눠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야 이거 너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너무 따닥따닥 붙은 거 아니야? 그러면 W3 스크루스에서 그리드 찾아봐야 되죠.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그리드인데요. 부트스트랩 3 여기 그리드 get start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게 그리드죠. 그리드 베이지 하고 나오세요. 전체 보여주려고 하는 시스템에 보여주는 건 12로 나눠요. 12 컬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전체를 더해서 12로 쓰시고요. 그 해석도에 따라서 XS, SX, XM, MD, LG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줄 때 지금 이제 저희가 보여줄 때 그 핸드폰으로 볼 때는 이렇게 정의하면 핸드폰에서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는데 그 데스크탑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적당하게 맞는 걸 쓰시면 되고요. 보통은 SM이나 MD 정도 계속 쓰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컬럼이라고 앞에 붙여야 돼요. 컬럼. 이 칸에 해당되는 것은 대시. 그 다음에 여기다 해상도. 아까 전에 보셨던 그 XS, SM. 그 다음에 뒤에 숫자. 나는 숫자를 씁니다. 숫자를 써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로그인 폼에 해당되는 게 너무 기니까 좀 나눠가지고 얘를 이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W3 스크루스에서 그리드라는 걸 찾고요. 그리드를 찾았고 그리드에서 이렇게 이제 로우 한 개 한 줄을 쓰시면서 div 한 줄을 쓰시면서 컨트롤 C 쓰시면서 여기 이제 컨테이너 위에다가 안에다가 이렇게 컨트롤 V 이제 한 줄을 만듭니다. 컨테이너 안에다가 한 줄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맨 첫 번째 줄은 비워둘 거예요. 데이터 없이 그냥 비워둘 거고 SM 대신에 MD로 사용할 거예요. 중간 정도 해상도 사용할 거고 3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쓴 것을 맨 끝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맨 끝에 있는 거 지워주시고요. 로그인 폼이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로그인 폼이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MD 6 여기가 MD 합쳐서 12
3 더하기 6 더하기 3 해서 12입니다. 12. 전체 보여줄 수 있는 공간에 얘는 전체 화면이 아니고요. 전체 보여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컨테이너를 만들면 여기 이제 전체 화면이 있는데 컨테이너를 만들면 이렇게 가운데다가 전체 큰 가운데다가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여기를 12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2로. 이해되시겠죠? 12로 나눠가지고 쓰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로그인 폼에 해당되는 것을 로그인 폼 여기 요 소스를 여기 안에다가 요 div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md6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처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로그인 폼부터 슬래시 클래시 폼까지 컨트롤 X 요 위로 올려서 여기 중간에다 컨트롤 V 컨트롤 시프트 F 누르면 알캡처가 실행이 된다. 알캡처 아니고 저는 컨트롤 시프트 F 누르면 정렬이 된다. 됐죠? 정렬하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에서 로그인 폼에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렇게 확 줄어들었죠. 이렇게 가운데로 되셨나요? 되시겠죠? 얘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여기 요렇게가 지금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고 여기를 3 부분 여기가 3 3에서 6 전체 6 그 다음에 여기 3 해서 이렇게 정리되도록 만들어서 가운데 정렬이 되고 폼은 줄어들고요. 입력받는 게 많지 않으니까 줄여서 하자 이렇게 해서 사용한 거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래서 한 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디자인 부분을 좀 줄여서 했고요. 그러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이제 넘기시면 되는 거죠. 아이디 집어넣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집어넣고 로그인 하시면 이제 넘어가서 로그인.jsp까지 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로그인.jsp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죠. 데이터를 가져와서 서비스 DAO execute 중간에 있죠. execution 이렇게 중간에 있으시고 서비스 DAO 가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데이터를 거꾸로 가져와서 이제 가져와지면 얘를 예전에는 이제 public static으로 되어 있는 변수에다 저장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얘가 사용자가 있어도 계속 유지가 되는 세션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세션에다가 아시겠죠? 세션에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고 이제 처리를 이제 하시는 게 남아 있습니다. 로그인 처리.